그러니까 뭔가 화난 일이 생겨도 윗사람에게는 화를 내면 안 되고 아랫사람에게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친구에게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내라고 배운 거죠. 여기서부터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내의 칼은 내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꾹꾹 누르고 못 내게 나에게 향하는 칼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되 나를 잘 보호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더 이상 위협적이고 안 좋은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느냐, 이게 인내의 칼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참아야 되고 어느 정도 더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쓰여지는 칼이 인내의 칼이지, 무조건 나를 향하면서 너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 참아야 돼 하고 내가 나를 자해하는 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화만 잘 내도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내 마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한데, 직장 생활이라면 직장 생활이랄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몸은 직장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제 마음은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다닐 때도 몸은 늘 학교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늘 학교 밖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몸은 직장을 다닌 적이 있죠. 제 모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자는 삶의 모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을 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적을 둘 때도 그 규칙이 없는 곳을 갔어요. 좀 자유스러운 곳,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활동이 좀 자유롭게 보장되는 그런 곳에서 일을 많이 했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행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일과 그리고 일하는 일,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더 하면은 이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일, 또 하나 더 하자 그러면 학교 다니는 일, 뭐 이렇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요. 자연을 보세요. 그 어떤 자연이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나요? 그냥 자신의 때에 맞게 움직이지. 오직 사람만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역행하는 일이 우리가 일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 안에서 어떻게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 존엄성을 찾고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못 해내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난 아닌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마음으로 와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뭐 회사 가면 가기 싫고 막 두렵고 공황장애처럼 숨이 막히고 우울해지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막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엄습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쌓이면 이제 몸으로 드러나요. 그냥 시름시름 아프고 머리숱이 막 빠지고 좋았던 성격이 나빠지고 주위의 인간관계가 막 나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서 내가 가장 싫어했던 모습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니체가 한 말 중에서 괴물을 무찌르려다가 내가 괴물을 닮아간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그런 얘기처럼 내가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직장인들 상담할 때 그런 것들을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일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힘들면 괜찮아요.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라는 것, 직장 생활이라는 이 규정된 곳에서는 윗사람이 그냥 내가 싫으면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천적의 관계라고 표현을 했죠. 내가 위계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사냥감 물듯이 공격을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쉽게 내가 뿌리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어깨 위에 내 가정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생활 힘들다 그러잖아요. 2년 버티고 오면 되거든요. 정말 내가 노쇠해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내 노동력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는 싸움인 거죠.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이제 물론 자기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일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회사는 회사 자체 내에 심리 상담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동료들이. 너 거기 갔구나. 그러면 얘는 약간 심리적으로 이상하다. 이상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나약한 아이다. 되게 뭔가 무기력한 아이다. 이런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심리센터가 있는데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잘 위로해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교과 과정에 넣어야 돼요. 직장 갔을 때 직장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법. 이거 시험 봐야 돼요. 교과서에 집어넣고. 그럼요. 저는 이걸 줄여서 이제 나돌연, 나를 돌보는 연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 세 가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화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화를 잘 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화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내거나 안 내거나. 그게 아니에요. 화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 표현을 가장 섬세하게 잘 할수록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억눌려 있는 이 감정을 유일하게 표출할 수 있는 감성이 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화를 자꾸 누르는 것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화난 일이 생겨도 윗사람에게는 화를 내면 안 되고 아랫사람에게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친구에게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내라고 배운 거죠. 여기서부터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내의 칼은 내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꾹꾹 누르고 못 내게 나에게 향하는 칼이 아니라 이 인내의 칼은 내가 화를 내되 이 화로 얼만큼 나를 잘 보호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더 이상 무언가 위협적이고 안 좋은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느냐. 이게 인내의 칼이에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참아야 되고 어느 정도 더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쓰여지는 칼이 인내의 칼이지 무조건 나를 향하면서 너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 참아야 돼. 하고 내가 나를 자해하는 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화만 잘 내도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내 마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혼자 있는 즐거움을 얼만큼 누릴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강하고 즐거울 수 있는가. 이게 내가 나를 돌보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우리가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을 살 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혼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혼자 있다라는 게 뭔가 뒤처져 있고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있어야 될 때 있는 거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오롯이 나 혼자 있으면서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일을 하더라도 마치 내 일상의 루틴처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꾸짖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은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나를 돌보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을 얼만큼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게 나를 돌보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를 해내야 되고 그렇게 사실 하늘 한번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직장인 중에 한 분은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시고 예술가적인 기질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어느 날 세상에 미세먼지로 뒤엎여서 그 어떤 날보다 칙칙한 밤하늘이었는데 그 밤하늘에 달이 떴거든요. 그 달을 보고 오늘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다 썩은 하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하늘조차도 며칠 만에 처음 올려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야가 좁아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있을 때는 어떤 하나의 조그만 사건이 터져도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잠식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마치 내 인생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를 잘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늘 내 삶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내가 그리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그려놓은 이 큰 인생에 어디쯤에 해당돼 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내 삶의 큰 지도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 지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 왼쪽 어깨에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을 두고 내 오른쪽 어깨에는 내 죽음의 순간을 두면서 그 두 개의 순간을 내 인생의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큰 지도를 그리면서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면 그렇지.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저는 이거 제 책에서 엄마의 한 뼘 자궁에서 태어나서 한 평 유골암으로 가는 게 삶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의 한 순간일 뿐이다라는 걸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라는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떤 위기나 힘든 상황이 와도 지나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힘든 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늘 넓은 지도를 보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위안 그리고 작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저도 부족하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